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사단법인 종교평화협의회는 원불교, 천주교, 불교, 개신교 등 대한민국 종교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2017년 한 해 동안 원불교 전북교구 김혜봉 교구장이 회장직을 수행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아래 세계 종교 평화 축제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오늘 매거진원 초대석은 올 한 해 종교 화합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신 두 분을 찾아와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교구장님께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겠까요? 사단법인 세계종교평화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혜봉 원불교 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주시장님이십니다. 김승수 전주시장님도 저희 원음방송 시청자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음방송 시청자 여러분, 전주시장입니다. 전주는 문화와 전통으로 대한민국 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또 끌어들여서 단순한 관광으로 돈을 버는 도시가 아니고 그분들에게 다시 삶의 희망을 주는 귀한 도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네, 매거진원 초대석이 찾아온 이유는 최근에 두 분께서 유럽 순방을 다녀오셨다고 해서 그 자세한 내용을 조금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특히 고종 황제가 교황에게 전달했다는 친서를 복원한 복본을 가지고 두 분이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먼저 회장님, 어떤 이유로 다녀오신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세계종교평화협의회는 전국과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 진안군 해서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체인데요. 작년 가을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를 찾아가고 그래서 거기에 다니면서 세계종교평화협의회가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작년에 유네스코를 방문하면서 마토코 사무총장 보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일을 하는 과정에 그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 도서관을 찾아갔는데 그 교황청 도서관은 7세기, 8세기부터 했던 많은 도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비밀 문서고라는 그 장소가 있는데 거기는 그 서류 자체가 비밀인 게 아니라 한 번도 안 알려진 서류가 가득 차 있는 곳을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333년, 14세기에 교황 요한 22세가 한국 고려 왕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된 문서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간 사람들이 놀래서 그걸 보고 와서 이제 본국에 와서 얘기를 하고 한국에서 이제 그런 고문서가 있다는 걸 듣고 심포지엄을 엽니다. 심포지엄을 열면서 조선 왕조 실록이 한지로 복본된 걸 보고 한지 우수성과 복본 기술의 우수성을 그분이 깨치고 가가지고 이제 바티칸 비밀 문서에 서고에 있는 서류를 다시 한 권을 복제를 요청을 합니다. 이제 김승수 시장님께서 원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주신 것이 고종 황제가 1903년에 피우 10세가 즉위했던 걸 축하하는 서한을 보낸 것을 복본해서 이번에 가지고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전주시나 한지 우수성은 세계에 잘 모르기 때문에 시하고 그 자체를 못 가는데 저희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도 가고 바티칸도 가면서 그 길을 함께 열어서 시장님하고 같이 다니니까 저희는 종교를 통해서 길을 열었고 우리 시장님은 저희를 통해서 그렇게 큰 한지 우수성이나 한국의 복본 기술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돼서 서로가 윈윈한 작업을 하고 왔습니다. 우선 놀라운 말씀이 좀 계세요. 방금 말씀하신 교황 요한 22세가 고려왕에게 1300년대입니다. 조선시대도 전에 보낸 서한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것이 얼마나 오래됐으면 아마 펼쳐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낡았겠죠. 그것을 복원하는 것을 전주 한지가 복원을 했던 것. 이제 그게 성공하니까 두 번째로 이번에 저희 문서를 가지고 가셨다는 건데 고종 황제가 보낸 친서를 가져가셨어요. 이걸 전달하시는 마음이 남다른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기분이? 두 가지가 느껴졌어요. 첫 번째는 1904년도에 고종 황제께서 그 당시에 이 대한제국이 얼마나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종 황제의 절박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절박한 마음으로 고종 황제께서 이 편지를 쓰셨을까, 그런 굉장히 남다른 감회가 저는 있었고요. 두 번째는 김승수라는 개인이 교황님을 뵌 게 아니고 전주 한지,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저력이
교황님을 뵌 거죠. 그래서 이 종이가 단순한 복변을 하는 소재로서 재료로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전주 대한민국의 문화를 대변하는 문화의 정수로서 이 한지가 다시 태어났구나 그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고문서를 복원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제가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특히 이제 과거 사이긴 합니다만 종교로 인해서 한 종교가 다른 종교의 지역을 침범하게 되면 그 종교와 관련된 모든 문서부터 없애고 그다음에 문화 유적을 사라지게 하고, 근데 이것을 복원해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세계 인류 역사는 그 자료로 남는 건데 그 자료가 문서가 종이의 질이 좋지 않다든지 또는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힘이 없으면 사라지게 되죠. 역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 전주시장님께서 한지 우수성을 크게 느끼시고 문화의 유산을 제대로 잘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지로 복원을 해서 복본을 만들어서 인류 역사의 문화를 잘 전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같은 전주 시민으로 굉장히 그 자긍심을 같이 다니면서 많이 느꼈고요. 이것이 세계적인 모든 문화에 적용이 된다면 한국의 우수성이나 전주의 한지나 복본 기술에 대한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엄청난 기회가 되면 전주와 전라북도가 알려지면 거기에 본원이 있는, 본사가 있는 원불교도 세계에 드러나는 게 우리 김승수 시장님으로부터 더 가깝게 와줄 수 있는 기원이 된다는 생각으로 속으로 많이 기뻤습니다. 시장님께 어깨가 무거운 말씀을 조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전주 한지가 어떤 우수성이 있을까도 궁금한데요, 시장님. 기능성 있는 걸 떠나서 많은 분들이 왜 종이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냐면, 아무리 위대한 사상도 결국 기록되지 않으면은 계승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상을 담는 게 기록의 정수가 바로 이 종이기 때문에 종이가 그만큼 우리 인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고 또 하나의 큰 정신이기도 하고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종이들이 세 가지 종이가 있는데, 대한민국 한지, 일본의 화지, 중국의 선지, 이 세 가지 종이가 굉장히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전주 또 대한민국 한지가 일본 화지나 중국 선지를 뛰어넘을 만큼 충분히 더 좋은 물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해외에서 전주 또 대한민국 한지를 전혀 주목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좋은 미술관, 박물관에는 종이가 꼭 필요한데 여기는 일본 화지가 거의 뭐 99.99%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한지가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한지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일종의 방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전주 시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이 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으셨을 것 같아요. 특성을 복원하기 위해서 하신 노력들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해오셨나요? 조선시대 때 네 곳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목판으로 찍었는데, 이제 서울의 경판, 이제 경기도 안성의 안성판본, 그 다음에 대구의 달성판, 전주는 완산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완판, 이렇게 네 군데 출판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나무의 각수들이 활자를 새기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걸 찍어내는 종이가 훨씬 귀했던 거죠. 그래서 그 목판을 보면 전주 목판은 듬성듬성하고 종이가 많으니까. 근데 다른 데 목판은 글씨체가 조밀조밀합니다. 종이에 많은 걸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전주는 종이가 굉장히 풍부했던 지역이고, 그래서 전주에서 조선시대 때 한글 소설을 목판으로 찍어서 많이 팔았어요. 춘향전, 구운몽 뭐 이렇게 찍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한글 보급이 전주 한지를 통해서 많이 보급이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전주 한지가 이제 새로운 종이에 밀려서, 현대적인 종이에 밀려서 다 사라지고 있죠. 전주뿐만이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 한지를 다시 복원해내자. 그렇게 해서 원래 우리 선조들 했던 방식 그대로 우리가 원형을 복원하자. 그래서 그 의미를 지금 더해서 한지 장인들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이제 전주 한지가 일본 화재하고 경쟁하면서 작년에는 루브르 박물관에 국가 보물, 국가 문화재를 복원하는 데 쓰였고, 이번에 이제 바티칸, 유네스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찾아내는 일과 또 해외로 우리 전주 한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들을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세계의 모든 것들이 모였던 루브르 박물관에도 전주 한지가 쓰여졌다는 말씀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세계적인 미술관, 박물관은 반드시 종이가 필요합니다. 복본하고 또 복원하는데 종이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 전 세계 미술관, 박물관의 99.99%를 일본 화지가 점하고 있어요.
근데 전주 한지가 계속 노크를 하고 또 루브르에 있는 분들이 전주 한지가 아 이건 세계 최고의 종이구나 이런 신뢰를 가지고 작년에 드디어 국가 그 문화재급 보물에 전주 한지가 이제 쓰여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주 한지가 일본의 화재와 대등한 또 화재를 뛰어넘는 그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이로 인정받는 시기였습니다. 세상이 참 디지털화돼서 예전에는 종이가 사라질 거다, 없어질 거라고 많이 말을 하셨는데 오히려 더 많은 종이가 쓰이는 거는 뭐 두 번째 문제였고 첫 번째는 디지털화된 복원본들은 사실 눈앞에만 보이는 것이지 이 물성의 특성이라든지 질감이라든지 이 문화재적 가치에서는 조금 더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정말로 없어지게 되는 것들은 복원된 것들로 좀 더 명맥을 이어서 우리가 그 정신과 그 뜻을 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유럽 순방 기간 동안에 유네스코도 방문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세계문화유산과 세계기록유산 보전에 전주 한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회장님께서는 그 세계종교평화협의회를 직접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소개하셨다고 말씀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세계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의 뒤에는 다 종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총으로 칼로 평화가 온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고 그 이면에 있는 종교가 서로 화합할 때 쉽게 평화가 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유네스코라는 그 단체는 특히 세계 평화를 위한 단체이고 세계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저희 종교평화협의회 사절단이 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러이러한 모험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무총장 보라는 마토코 사무총장 보가 듣고 그런 일이 어디가 세상에 일어날 수가 있냐. 종교는 다 다투고 있는데 어떻게 내 4개의 종교가 함께 평화롭게 일을 한다는 건 우리는 고지가 듣기지 않는다. 그건 기적적인 일이다. 그냥 내가 한번 가서 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저희들 종교평화협의 하는 행사를 다 보고 사실로 정말로 잘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유네스코에 있는 NGO에 저희들을 가입시켜 줄 수 있는 서류를 다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금년에 이제 저희들이 직접 거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초청을 받고 해서 그 협약서도 저희들이 했고 근데 다행히 그 중에 유네스코에 많은 단체가 있는데 종교단체는 안 들어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한 종교는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4대 종교라는 세계종교평화협의회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한국의 전주에서는 이렇게 종교가 평화롭게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전하고 다른 종교가 함께 세계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하겠다는 마음을 드리고 모든 서류를 다 갖춰서 제출하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해 마코토 총장이 방문했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전개 과정이 있어서 방문도 한 것이고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이제 정말 등록하는 절차를 밟고 계시군요. 유네스코가 특히 세계기록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그런 유엔 산하기구니까 시장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소개하고 오셨을까요? 이제 우리가 국제기구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유엔 또 유네스코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특히 유네스코는 이제 세계 문화유산 그리고 아프리카 또 성평등 이런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 문화유산이 가장 많이 훼손되는 지역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또 가치를 모르는 지역도 아프리카 지역이고 또 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문화유산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종교평화협의회와 함께 문화유산 사진이 찍힌 한지 공책을 저희가 상징적인 배부를 통해서 행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메시지가 컸던 것 같아요. 유네스코 아프리카 있는 지역들에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습권도 기본권이고 또 아이들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반향을 상당히 많이 일으켰고 이게 또 종교평화협의회와 유네스코와 전주시라는 지방정부 3자가 하는 아마 첫 번째 유네스코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좀 궁금한데요.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한지로 만든 공책을 자주 기부하시고 전달하셨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두 가지 사업이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에서는 이제 한지로 그렇게 만들어서 아프리카 유네스코에 계신 분들의
이제 주로 대사님 이런 분들에게 상징적인 전달도 하고 또 일본 아이들에게 이제 뭐 전달을 하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프리카 문화유산이 말씀드린 대로 사진으로 판넬로 찍힌 게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전주 한지로 족자를 만들면 이게 바로 이제 수백 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와 관련된 유네스코와 관련된 행사 있을 때 전주에서 만들어진 아프리카 문화유산이 찍힌 그런 한지 사진이 계속 앞으로 진열이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전주 한지에 대한 관심 또 아프리카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고취시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 순방을 두 분께서 정말 기분 좋게 다녀오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이렇게 됐으니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되겠다. 세계 종교 평화 협의회도 어떻게 전개되겠다. 그리고 우리 기록 문화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전주 한지도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감들이 조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예감하는 바는 어떠실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세계 종교 평화 협의회가 없었다면 이제 이 한지를 가지고 저희가 유네스코나 교황님을 뵙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주가 이렇게 세계 평화 이 종교협의회의 축제의 중심부에 있다는 것도 역시 굉장히 자랑스럽고 전주가 문화와 전통도 있지만 또 평화의 도시로 잘 성장해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종교평화협의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저희 교리에 정교 동심이라는 대종사님 법문이 있으신데 그것이 항상 정치와 종교가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이 성직자가 돼가지고 타종교 성직자하고는 이렇게 가끔 여행을 했지만 행정에 계시는 시장님이나 직원들 그래서 13명이 같이 다니면서 새로운 걸 많이 느꼈어요. 종교끼리만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또 행정직이 보는 분들만 다니는 건 한계가 있는데 두 개가 함께 다니니까 저희도 유네스코나 교황청에 가는 일에 가서 들어보니까 어려우셨다는데 저희들 때문에 그런 길이 열렸고 저희는 저희들끼리 다니면 이것이 뭔가 문화가 한계가 있는데 종교라는 것만 있는데 종교와 시에 있는 문화가 함께 겹치고 또 행정의 어떤 경제가 합하고 그렇게 하니까 훨씬 시너지가 크고 일도 훨씬 커진 거예요. 저희들만 가면 평화, 종교 평화만 말할 건데 시에서 가니까 우리 한지 문화가 한국의 한지와 문화가 또 도시라는 전주라는 시가 같이 드러나고 전라북도에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정교동심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시장님이 정교동심 교리 모르시고 저도 알지만 실천할 길이 없는데 역시 세계는 이것이 가야 확실하게 잘 되어간다는 것이 표본으로 이번에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평화는 이념은 성자의 이념과 또 사업은 지자체와 함께 할 때 배가가 되고 훨씬 세계에 함께 잘 전해지겠다는 큰 지식을 얻고 와서 시장님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이걸 남겨놨는데요. 교황을 뵈셨을 때 보통은 미사를 집전하는 과정에서 잠깐씩 이렇게 스쳐가듯이 뵈는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꽤 긴 시간을 두 분께서 말씀 나누고 오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떤 말씀 하셨어요? 보통 교황님께 그날도 2만 7천 명 정도 모인 굉장히 큰 광장이었었는데 어쨌든 교황님을 몇 분간 아주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또 감동적으로 뵀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지 복본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전주라는 도시가 왜 이 프로젝트를 하는지를 교황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교황님께서 굉장히 반갑게 화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더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은 교황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북하고 핵 문제가 우리 국가가 굉장히 위태롭기 때문에 교황님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교황님께서 세 차례나 내가 한국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그 말씀을 해주시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한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또 다른 감동을 느끼고 왔습니다. 네, 긴 시간을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회장님께서도 설명하신 바가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교황님을 사실 뵐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뵐 수 있는 생각도 잘 못할 수 있는 타종교 성직자인데 이번 기회에 가서 교황님이 이렇게 많은 군중 사이에 다니시고 또 한정된 숫자지만 이렇게 악수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쳐다봐 주시는 그 모습에 제가 스스로 감동을 많이 했고 마침 제가 시장님 옆에 있어서
제가 만약 뒤에 있었으면 조금밖에 못 배울 텐데 제가 먼저 이렇게 악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악수를 했더니 이제 이렇게 저를 쳐다봐 주셔서 예, 짧은 영어지만 저는 세계 종교 평화협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원불교 성직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악수를 해주시고 반갑게 해주셨는데 그 잠깐 사이에 뵙는 눈망울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역시 성직자의 그 품은 자비가 전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어서 이제 시장님이 오랫동안 말씀을 하시니까 같이 있었던 시간이 대단히 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그럼 이제 뭐 제가 짧은 영어로 제가 설명을 했던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인사하고 전주시장입니다. 이건 뭡니다. 그 정도 말씀드렸고 그 교황청에 파견된 우리 대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바티칸에 거기에 계신 대사님께서 직접 메모를 하셔가지고 교황님께 이렇게 설명을 또 드려서 예 많이 도와준 바티칸 우리 대사관 대사님 영사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종교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종교 수장과 잠시라도 이런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마나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참 다행스럽기도 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겠구나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계 종교문화축제와 관련된 말씀을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에 세계종교평화협의회는 아름다운 순례길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순례를 하는 그런 행사로 시작된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배경이 좀 궁금해서요. 어떤 단체입니까? 예, 전주에 있는 4개 종교가 서로 화합과 상생을 염원하면서 서로 그 나눔과 상생,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살자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아름다운 순례길을 조성해서 2009년에 세계 순례대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거리가 한 260여 킬로미터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가 그렇게 해서 세계 순례대회 조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세계 순례대회를 주관했던 모습을 갖고 있다가 2015년부터 이름을 좀 수정을 하고 세계 종교 평화협의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계 종교 문화 축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순례를 벗어나서 더 큰 활동을 하자.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제 각 종교의 문화를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또 이제 시와 도와 함께하는 그런 축제의 자리로 바뀌게 됐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처음에 불교에서 회장을 했고요. 16년에 이제 기독교에서 회장을 했고요. 제가 운이 좋아서 금년에 회장을 해가지고 시장님하고 그렇게 유럽을 다녀오는 홍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천주교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평화협의회는 아까 말씀대로 금년에는 주제가 마음을 듣다, Listen to your heart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도 마음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데 서로의 마음을 듣는 것을 주로 하자 그런 의미로 주제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첫날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했는데 첫날 여는 마당에서는 4개 종교 대표들이 나와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4개 종교 성직자 각 종단에 2명씩 그래서 8명이 나와서 합창, 중창을 멋지게 했고요. 또 스님과 목사님이 협연하는 색소폰 연주도 했었고 또 이제 정태춘 초청 가수를 해서 축제의 분위기를 높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과 경기전과 한국전통문화전당 아까 말씀대로 시청 그 실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원불교는 지난번에 했던 대종사님 그 일대기를 담은 이 일을 어찌할 꼬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진행을 했고요. 예수병원이 기독교 재단인데 설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잉골드의 생애를 공연을 했고 또 월주 스님의 송월주 스님의 특강도 있었고요. 프랑스 선교사 일대기를 담은 영화 그래서 각 종교의 한 편씩 다 문화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례에는 이제 원불교 중앙총부 또 만덕산 좌포 그다음에 전주 서문교회 완주 송광사 전동 성당 등에서 각 성지를 순례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영화, 종교 문화 있었고 경기전 광장에서는 매일 서로 종교가 돌아가면서 네. 노래를 하는 버스킹, 네, 길거리에서 노래하는 그런 시간도 가서 많은 시민과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축제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각자의 종교를 가진 분들이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각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건 어떻고 저거는 서로 소개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면 이 아름다운 순례길을 다녀보셨을 것 같아요. 평소 때 그냥 단순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다녔을 때하고 또 축제를 통해서 아 여기가 순례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뭐 있었습니다. 그냥 걸을 때도 물론 자연과 함께 걷는 길은 다 좋은 길이지만 또 순례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순례라는 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고 또 내 마음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또 치유도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어떤 느낌이 있냐면 성당에 들렸다가 교회에 들렸다가 우리 만덕산 선지 들렸다가 미륵사지를 가게 되는 각가지 장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의 히스토리, 그러니까 스토리가 막 다 묻어 있는 그 전설의 공간들을 쭉 가게 되고 특히 천주교 성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픔의 역사도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것을 한 장소에서 4개의 종교를 모두 다 이해하면서 갈 수 있는 공간이 3개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거든요. 아마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종교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환경이 우리 이 전라북도 특히 전주시 근방에 이게 자리 잡고 있구나 이걸 많이 느끼게 됐고요. 시장님께서 이 종교평화 축제에 아마 다녀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풍남문 앞에서 벌어지는 이 장관은 저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저렇게 다양한 종교가 저런 고전적인 배경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풍남문은 전주를 상징하는 가장 또 전주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에 1000년이 넘는 행정의 역사가 남아있고 또 남부시장이라는 수백 년 된 또 시장 장터가 있었던 곳이고 또 거기에 행정의 그 핵심이기도 했지만 또 거기에 이제 그 동학혁명 때 이제 우리 민간 백성들이 그걸 통해서 또 민주주의를 끌어왔던 그런 상징적 장소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의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그 터에서 또 평화의 울림이 이제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거는 뭐 그 감동은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느꼈을 것 같아요. 특히 목사님이, 스님이, 또 신부님이, 또 교무님께서 기타도 치시고 함께 합창하고 그런 모습들은 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정말 중요한 기록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 기간 동안에 전주시청 로비에서는 특히 종교 기록물, 종교 성물들을 기록 전시하기도 하고 특히 전주 한지에 대한 기록물도 전시하셨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관공서, 공공장소일 수 있는데 이 쉽지 않은 일일 수 있거든요. 공공장소에서 종교 기록물을 전시한다. 상당히 많은 또 반대 목소리도 있을 수 있는 환경일 텐데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거 보면 당연한 일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하신 이유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늘 그 말씀 드리거든요. 우리 시청은 밖으로 나가고 시민들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것은 단순한 우리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제가 전주시장인데 공무원들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또 시민들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끌어오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여기가 지금 시장실인데 여기도 역시 제가 해외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유치원 아이들이 도시락도 까먹고 세미나도 하고 여기도 공공장소고 더구나 이번에 전시했던 그 로비는 그야말로 시민들 누구에게나 다 열린 공간이고 현재 거기에서는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게 카페도 내주기도 하고 도서관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또 저희가 도서관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또 각종 행사 때 늘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이라는 장소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장소는 맞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공간 또 시청은 시민들을 위한 가장 좋은 집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서 크게 뭐 어려운 일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은 저와 공무원들이 자기 돈을 내서 만든 공간이 아니고 바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주는 전통의 도시이긴 합니다만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도시로 물론 알고 있고요. 그 가운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에서 다녀가면서 이렇게 감동받는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거예요? 전주가 이제 그 미국의 CNN에서 아시아의 문화관광의 3대 도시로 전 세계로 뉴스를 내보내기도 했고, 또 전주는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기도 하고, 또 이 국가가 인정하는 이제 1000만 관광 도시가 전주는 이미 됐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전주에 와서 가장 놀라고 감동을 받는 것은 수없이 많은 한옥, 또 맛있는 음식, 그리고 또 아주 잘 보존된 환경, 이것으로도 감동을 받지만 더 감동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경이롭게 생각하는 것은 작년에 전주에 1000만 명이나 많은 관광객이 왔는데 단 한 건의 소매치기도 없었다는 거예요. 유럽을 여행하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위험하고 또 테러도 있고 소매치기 이런 게 많아서 늘 불안해하면서 여행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도 전주에 갔더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위험하지 않는 도시, 이런 도시를 상상을 못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당연한 거지만 그분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 또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진 나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바로 우리 선한 마음은 바로 우리 위대한 정신의 유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교평화협의회가 만들어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든든한 배경이 바로 그런 우리 시민, 도민, 국민들의 선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도시의 시장님이신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시고요.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만 도덕의 부모국은 당연히 말씀하신 거. 그래서 부끄럽고 늘 그렇습니다. 네. 아니, 이 얼마나 이렇게 즐거운 곳이기도 하고 정말 행복한 곳이기도 한 곳의 시장님이시고, 그곳에서 정말 종교평화협의회가 태동할 수 있는 그 말씀하신 기반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시간을 조금 드릴까 하는데요. 두 분께서 어느 방송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 혹은 기타의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께서 카메라 보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원불교 성직자이면서 금년에 세계종교평화협의회 회장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 원불교도 이제 창립 100년이 됐는데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어른들의 친필이 많이 있고, 또 초기에 중요 문서가 많이 있는데, 그런 문서를 전주시와 또 한지협회와 협의를 해서 우리도 복본을 좀 1000년 간다는 이 한지로 복본을 해서 그 가치를 원불교인이 종법사님을 비롯해 전체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인지, 또 과거 역사도 그지만 앞으로 원불교 역사 중에 중요한 것은 한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을 것인지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함께 원불교 역사에 한지가 중요하게 자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원불교 교도 여러분들도 종교인이 시정과 함께하고 시에서도 종교를 함께 해줄 수 있는 이런 큰 자리에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연 말씀 조금만 드리자면, 원불교는 민족 종교고요. 그 민족 종교 안에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관련된 기록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또 원불교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 시장님께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원음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교구장님 모시고 출장을 좀 다녀왔는데요. 평소 때도 교구장님 많이 존경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 또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제가 바티칸 또 파리 이런 데 다니면서 역시 세계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가장 한국적인 것,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도시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고, 가장 지역적인 것이 오히려 폐쇄적인 게 아니고 가장 개방적이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문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와 또 도,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공간을 사랑해 주는 게 우리 도시를 가장 크게 번성케 하고 또 우리 도시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과 또 문화가 고루하고 오래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미래의 것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 또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도덕의 부모국이 되고
세계 정신의 지도국이 된다는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이 말씀이 좀 멀게 느껴지는 것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큰 어떤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보이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런 4개 종단,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4개 종단이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리고 역사에 아픔은 있었을지언정 그 모습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런 문화유적들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그 기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가운데 한지가 있어서 전주 한지가 이제 그 기록 문화들을 세계 만방에 우리는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물로 전해지지 않을까. 그 복본들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들 계속 찾아오면서 이 놀라운 모습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 내주시고 즐거운 말씀 나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